오늘의 강연 주제는 총으로 만들어진 미국, 총으로 오는 미국인입니다. 아. 이 총 때문에 미국에서 한 해에 사망자가 4만 명이 나옵니다. 4만 명. 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를 매스 슈팅, 그러니까 무차별 난사 사건, 총격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215건이 있었어요. 정말 사회의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이고 가는 묻지마 총격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던 라스베가스 뮤직 페스티벌 총격 사건 장면입니다. 당시 사망자 수가 58명, 그리고 부상자 수가 5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게 역대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참혹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지막지한 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스티븐 패덕. 나이는 64세고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울분이 많고 혹은 굉장히 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회 복수하고 싶고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스티븐 패덕은 백만장자예요. 네? 직업도 회계사였어요. 그리고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정말 부자들이 사는데 그 안에 막 골프장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 정신질환도 없었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전과도 없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도박에 빠져서 하룻밤에 1만 달러를 쓰기도 하고 약간 도박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 패덕이 머물던 호텔 방을 갑니다. 갔더니 무려 23정의 총기를 발견해요. 거기에 또 범프 스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프 스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면 보통 이렇게 탕탕탕탕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범프 스톡이 이 총의 액세서리 같은 거에서 붙여놓으면은 이제 완전 자동 소총처럼 다다다다다고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아무나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드냐? 미국은 왜 총을 저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규제가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 규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총을 규제할 것이냐.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자동 소총도 있고 되게 많아요. 총의 종류에는. 연령도 있죠. 몇 살부터 갖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신원조회 같은 거를 해볼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의 정보까지 사실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애매하죠. 그리고 총기를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또 달라요. 사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살 이상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8살이면은 아빠가 산 거 내가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지 연령을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는 것의 연령을 규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도 못 사!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이런 규제들 중에 신원조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총 좀 살래요 하고 이제 딜러샵에 갔어요. 그럼 당신 아이디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막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이런 걸 막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총기를 구입하는 곳이 이 딜러샵이 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물건 살 때 딱 그 상점에 가서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끼리 만나 사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건쇼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엑스포, 건 엑스포 이런 게 있어요. 행사 같은 게.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딜러샵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사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라고 시키는 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제 오렌지 색깔 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신원조회를 하도록 만든 주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한 주들이고 그리고 하얀색은 그런 거 없는 주들이에요. 하얀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딜러샵에서 못 사는 경우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사실은 위험한 인물들한테 총기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총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어떤 거래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전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요. 2007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23살의 조승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보도가 됐었어요.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교수랑 학생 전부 포함해서 무려 3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12 테러 났을 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조승희는 과연 어떤 인물이냐? 사실 이 조승희 같은 경우는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죠. 미국 이민을 왔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성격이 조금 외향적이면은 그래도 막 붙들고 영어하고 어리면 빨리 배울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러면 또 애들이 놀리죠. 근데 그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어갖고 잘하면서도 고치질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늘 우울하고 혼자 있고 왕따고 그게 조금 이상한 애야.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항상 우울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멀리하게 되고 점점 격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피해망상적 환각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었어요. 여성을 스토킹을 해갖고 경찰한테 체포돼서 구금이 된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런 경우면은 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희한테는 권총 그리고 500발이 넘는 탄창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겠어요? 블랙마켓. 조승희가 총기와 총탄을 구한 곳은 인터넷이었어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버지니아에서는 당시 이제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됐었으면은 그러면은 조승희가 구하지 못했을까? 조승희 만약에 정상적인 딜러만 있었으면은 총을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구멍에 있는 게 신원조회상으로 뭐 정신병력이 있다 이런 거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나오거든요. 정신과 상담받고 이런 정도로 정신병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안 되죠. 사실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도 가지고 정신 상담 받았을까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소에 규제가 있지만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가 범인인 경우예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정말 공격을 많이 받는 곳들이 학교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어. 어디가 가장 가면은 죽이기 좋은 장소일까? 생각을 해보면 학교, 교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얼마 전에 있었던 텍사스의 롭 초등학교 사건 기억들 하시죠? 대부분의 희생자가 7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교사까지 포함해서 총 21명이 죽었어요. Police say Ramos walked into Robb Elementary School after shooting his grandma and crashing his truck near the school. They say he entered the school armed with a handgun and possibly a rifle, then opened fire. Authorities saying he fired at children, teachers, whoever was in his way. 되게 조그만 말이에요. 주민 인구수가 한 1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아니 내가 아는 애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거죠. 내 이웃의 아들이. 근데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총격의 피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에듀케이션 위크라는 곳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이 아이들 대상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이 2018년 이후 무려 119건.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20년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총격 폭력이었다. 질병보다. 네. 자동차 사고보다 많았다. 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생존자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친구 피를 내 몸에 발랐어요.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얼마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까요? 당시 이 범인이 1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18살짜리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총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권총에다가 AR-15 반자동 소총에다가 뭐 정말 뭐 탄창도 뭐 고용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쉽게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총을 구하기가 쉬워요, 진짜로? 다른 나라보다 쉬운 거 맞습니다. 훨씬 쉽게 총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본인이 뭐 범죄 경력도 없고 깨끗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별 문제 없이 거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가지고 있는 총이 얼마냐. 이걸 이제 통계를 봤더니 2020년 통계상으로 봤을 때 9점. 그 다 한 자루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인들은 세 자루씩 꽂고 다닌다는 얘긴데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나온 것처럼 뭐 1인 1정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렇다고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안 가져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총을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소총을 가졌으면은 종류별로 또 다르게 이런 수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은 FBI 통계에 따르면은 약 미국 가구 약 40% 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로선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총들이 네, 있는 건데 사실은 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혹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을 사는 게 술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들어도 보셨죠? 네. 예전에 한 미국 방송사에서 13살 소년을 데리고 이제 실험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소년이 간 곳은 건쇼예요. 정식 딜러샵에 갔으면은 못 사요,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간의 거래, 뭐 건 엑스포 이런 거,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여기는 사각지대인 곳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이 그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하는 주들도 있지만 또 많은 주들이 거기까지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 굉장히 규제가 심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도 사실 정식 딜러샵도 많고 보셨을 거예요. K마트, 월마트 이런 데 가면 마트에서 판다고요? 마트에서 팔아요. 외차, 레밍턴. 마트가 총이 참치 옆에 있네요. 참치. 스테이크 옆에. 와, 네, 이렇게 총 마트에 뒤에 사탕이 가면 있어. 이게 하나의 레저처럼 사냥을 하니까 레저 용품 파는 곳에 있다든지 저 자리에서 바로 그럼 탄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탄환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 제한이 나올 때마다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거기서 민병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연방정부가 뭐 그렇게 주정부라든지 개인을 억압하는 건 아니잖아. 현대식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총기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총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 안 되고 집에 2대, 이 총탄하고 뭐 이런 거 다 분해를 해갖고서는 2개 한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던 딕 헬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헬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언제 경찰이 올지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총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이거 조립해야지. 막 조립하고 잠깐만. 그러고 조립해갖고 딱
말이 안 되잖아. 엄연히 이거는 수정헌법 2조에 나와 있는 총기를 가질 권리를 이거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주장이 맞다고 저는 승소했다고 알고 있는. 맞아요. 당시 5대4의 판결로 와. 네, 이 워싱턴 DC의 규제법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사실은 많이 제어가 당하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근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대도시예요. 초등학교 같은 데 또 더군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또 총기를 규제해야지. 왜 규제를 하지 말자 그런 거냐 하고 또 화가 나겠죠, 이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52% 정도라서 이 과반을 넘긴 하지만 그냥 냅두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풀어라 하는 의견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정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보시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 90%가 규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35%예요. 권력을 잡으려면은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총기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 후보로 나면 당연히 총기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NRA. NRA. 전미 총기 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NRA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좀 진보적인 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굉장히 나쁜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비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한테 뒷돈을 줘서 절대 못 없애게 하고 뭐 이런다. 근데 사실 뭐 텍사스라던가 이런 좀 시골 쪽에 사는 친구들의 평가는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규제도 그렇고 오히려 또 트레이닝도 총기를 사기 전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법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NRA가 처음 생겨난 것은 1871년이에요. 이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립은 어떻게 하고 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사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나온 게 NRA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NRA가 사실은 많이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미국의 범죄율이 막 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NRA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기를 들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규제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도 못 지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규제에 협조를 해줬는데 마치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네. 그게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1977년 총회에서 이 목소리가 주류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협조해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NRA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NRA가 이렇게 막 로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뭐 의회에다 돈 많이 뿌리고 막 이런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NRA가 정말로 많이 노력을 쏟는 분야는 선거나 이런 때 누가 우리 편에 있고 누가 저쪽 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이 사람을 찍어주고요. 저 사람은 총기 규제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찍지 마세요 라는 광고를 대상을 타겟을 정해갖고 보여주고 어필하고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죠.